CS2016 끝나고 현대차 막 뜨면서 자동차주 불을 뿜었었는데 최근 흐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실적 개선 앞으로도 가능한가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모셨는데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일단 관세 리스크라는 벽은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이거 일단 어떻게 우리가 풀어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다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리스크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행스러운 점은 작년부터 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내성이 좀 생겼다. 그러니까 25% 이미 한번 맞아본 적도 있었고, 뭐 계속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협상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25%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협상 과정을 거쳐서 15%로 확정이 되고, 다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원래 약속했었던 대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서서 진행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큰 타격이 되기보다는 노이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매수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15%의 낮은 관세율을 통해서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한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이즈는 맞는데 내성이 이미 생겼다. 그런 부분 좀 위안이 되네요. 근데 정말 현대차가요. 미국 시장에서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냈대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분석과 전망 이런 부분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월 미국 시장 판매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를 좀 완화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장 전체 수요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하고 다른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나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국면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신차들을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하이브리드 효과를 통해서 시장에서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제에 굉장히 잘 적응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현대기아차 모두 4분기 실적을 좀 미스를 했는데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회성 비용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실적을 좀 대폭 하회를 하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들을 4분기 때 대거 반영하게 되면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그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 실적이 좀 미스하는 이런 리스크는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러시아 공장 이야기가 좀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14만 원 단돈 팔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시 안 산다. 이거 팩트체크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근데 완전 철수하는 건가? 왜냐면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팩트를 좀 결국에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만 어. 사실 러시아 시장에 다시 진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서 공장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철수한 이유도 결국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제재가 계속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생산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상황에 보면은 만약에 이게 평화적으로 지금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겠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는 실질적으로 러시아 재진출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러시아 시장에서 그때 당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손상차손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공장에 다시 안 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시장이 지금 과거에는 상당히 좀 큰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로컬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네요. 좀 전쟁 때문에 이게 네, 좀 우리가 그렇죠. 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결정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종전이 되면은
다시 들어가는 거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종전이 되면은 네.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있고요. 예. 네. 대신 이제 서방 세계나 러시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제 매수 관련된 권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어떤 가격에 그거를 가질 수 있을지는 좀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러시아 시장 자체가 사실은 사이즈가 작은 시장은 아니고 현대기아차가 한때는 거의 1위, 2위를 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다시 이제 러우 전쟁 종정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진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 철수는 아니고 열릴 가능성도 일부 있는 거네요. 만에 러시아 하나. 전쟁이 종전된다는 종료되면 가정하에 쉽지는 그렇습니다. 않겠지만 네. 약간 그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뭐니 해도 사실 뭐 관세 이런 게 뭐 풀어져서 뛰었다기보다는 CS2016이 기폭제가 돼서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 불이 확 붙었잖아요. 그 기대감은 여전한 건지 요즘에는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사라진 느낌이 들고 조용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CS 이벤트가 굉장히 핫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열기가 좀 식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현대기아차가 작년부터 거기에 있어서 스피드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엔비디아랑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중단했었던 로보택시 서비스도 미국에서 다시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GPU 블랙의 5만 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기는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AI 팩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또 구축을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도 이제 양산 플랜을 위해서 밑에 있는 부품사들하고도 협력하면서 이제 수주도 이제 나오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 단계가 나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피지컬 AI 분야가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키는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보면 이제 CEO 인베스트 데이 행사도 개최를 하고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된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보여줄 것도 많다라는 점은 계속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월 22일에 그때 거의 뭐 60만 원까지 갔었죠. 근데 현재 주가 49만 원인데 빨리 쫓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전략도 좀 여쭤볼게요. 요즘 네. 좀 부진한 흐름들은 좀 있어서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동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제 합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확정적인 사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xAI랑 스페이스X가 먼저 합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테슬라랑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 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새롭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쪽으로 관심도가 쏠리면서 수급이 좀 이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직전까지는 테슬라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예. 상장 이후에는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작년부터 언급했던 것들이 올해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테슬라의 타임라인이 약속한 부분들이 제때제때 막 되는 게 아니라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좀 횡보장세가 나오는 게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춰지는 게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일 앞서서 이제 돼야 되는 거는 로보택시의 미국 전역에서의 어떤 서비스, 요게 지금 포인트인데 상반기 중에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스페이스X, xAI의 대형 합병 가능성 이 호재를 머금기는 했으나 실제 상장하면 이제 스타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네. 약간 그런 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로보택시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네. 예, 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중국 매출 둔화 이 부분은 리스키한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 사실 쪽으로? 네. 테슬라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네. 얼마 전에 모델 S랑 X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로보틱스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 둔화는 앞으로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은 이제 좀 둔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여전히 캐시카우는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유럽 시장 내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 의미 있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중국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에 있어서는 올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캐시카우는 전기차이긴 한데 어쨌든 빠른 태세 전환으로 피지컬 AI 기업이다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주가 네.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네, 그런 측면도 느낌이 있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시는 위원님인데 탑픽 어떤 걸 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현대차랑 현대오토에버를 말씀을 드리는데 피지컬 AI 분야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로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한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는 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GPU, 블랙의 GPU 관련해서 피지컬 AI 투자가 아직까지 좀 미확정이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건들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주가 랠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핵심 기업들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이 랠리 과정에서 조금 소외됐었던 부품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이런 좀 소외됐었던 부품사들도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만도나 이제는 한운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자동차 업종도 실적 개선 가능한 섹터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자동차 관련 탑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두 종목 더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자동차 섹터 발빠른 소식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